뉴스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한 82살 남성인데요.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9명이 됐습니다. 잠시 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또 건강 상태에 대한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환자가 추가 확진자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국내 29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지난 11일 28번째 확진자 발표 이후 한 명이 추가된 겁니다. 오늘 확인된 29번째 확진자는 80대 한국인 남성으로 이 확진자 중에서는 최고령입니다. 이 남성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내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격리 병상으로 이동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오늘 확진된 이 80대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남성의 진술대로라면 중국 후베이성 이 우한 지역의 중국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고,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이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애초 이 동네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 심장혈관이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예.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건데요. 해외 여행력이 없고 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의료진은 심장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이 판독 결과 폐렴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고 거기서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설정한 그러니까 사례 정의, 의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겁니다. 현재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폐쇄된 상태고요. 예. 한 40여 명이 이 접촉으로 의심된 40여 명이 격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이 환자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심층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 있을 이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크루즈선에서 또 70명이 추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이 앞바다에서 격리 형태의 정박 중인 크루즈선 이 다이아몬드 이 프린세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일부 환자가 급증해서 오늘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이 오늘 NHK 출연해 유람선 승선자 이 가운데 70명이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감염자 수는 모두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2,600여 명은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미국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전세기 2대를 보내는데요. 오늘 밤 일본에 도착해 미국인 승객 약 400명 중 음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태우고 내일 새벽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예. 56개 나라 승객이 타고 있는 이 크루즈선에서 자국민 이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이송에 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일본 거주자여서 실제 이송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또 일본 국내 상황도 좀 심각한데요. 수도인 도쿄에서 8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에만 12명의 감염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인 도쿄에서만 네, 12명의 그렇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바 있고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네.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하루 동안 확진자가 2천여 명이 늘고요. 사망자가 142명 증가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밤 1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68,500명이며 사망자는 1,6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2일째 신규 확진자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게 중국에서 좀 둔화로 가는 추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중국 상황은 짚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환자가 늘어서 지금 환자는 지금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매일 발생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박 기자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네, 결국은 오늘 추가 확진자도 나왔지만 아직 경계를 풀기엔 이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중국과 일본, 이 주변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오늘 추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발열도 없고 호흡기 증상도 없는 환자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심 사례 정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난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태세 전환이나 좀 앞으로 이 방역 대책이 네, 박 기자 죄송합니다. 코로나 현장 바이러스 연결합니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오전 9시 현재 금일부로 추가 확진 환자가 1명이 확인되어 총 2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7,313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577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로 확진된 29번째 환자는 38년생 한국 국적 남자입니다. 2월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의심하에 진료를 받던 중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발견이 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아침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으나 환자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십니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감염원, 감염 경로, 접촉자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과 시도, 시군구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료가 정리되면 바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28명의 역학적 특성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28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 이었으며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10명이었습니다. 2명은 현재 전파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28명 중에 남성은 15명, 여성은 13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은 한국 국적이 22명, 78%, 중국 국적이 6명이었습니다. 최초의 임상 증상은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발열 또는 열감,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각 9명으로 32%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입원하여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18명, 64%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사례 10명은 밀접 접촉을 한 가족 그리고 지인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4.1일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그 감염이 일어났을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무증상 상태에서의 2차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병한 첫날 많이 노출이 되고 첫날 노출된 환자들이 2차 감염자로 확진이 되는 패턴을 보여주어서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위중하지는 않지만 전염력이 높고 비교적 환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초기 상태부터 전염력이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감시의 강화와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콜센터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들도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여행력, 위험 요인 등을 문진한 후에 선별진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뒤에 부침 자료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쪽의 부침 1을 보시면은 상세한 역학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8번째까지 환자를 중간 정리한 부분으로서 계속 추가적인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 해제 등이 진행되면 추후에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중간 분석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해외 유입된 경우는 16명이었는데요. 중국이 12명, 싱가포르 2명, 태국은 1명, 일본 1명이었습니다. 국내 전파는 10명이었고 조사 중은 2명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초 증상을 보시면은 발열 또는 열감이 9명, 인후통이 9명, 그 밖에는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전신 무력감,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가 3명 있었습니다. 폐렴은 입원 시에 폐렴이 이미 있었던 분이 16명, 입원 중에 폐렴이 확인되신 분까지 확인하면 18명으로 64%가 폐렴을 보였으며 그 외의 환자분들은 폐렴 소견을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환자의 임상 상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수치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전파 추정 장소를 보시면 가구 내, 집 안 내에서 노출된 게 7명이고 가구 외에서 노출된 게 3명이었습니다. 2차 감염자의 관계를 보시면 동거 가족이 5명, 비동거 가족이 7명으로서 가족이 7명으로 비동거 가족이 2명으로서 가족이 7명으로 가장 많은 밀접한 접촉자 중에서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지인 2명, 기타 1명은 교외 노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순 밀접한 접촉에 의한 그런 2차 전파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평균 잠복기는 4.1일이고 2일에서 9일 정도가 분포가 됐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내용이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